현대자동차 생산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진의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곧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 문제풀이 앞서서 일단 이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그리고 추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 해서 이렇게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와는 언어 능력 파트를 함께 공부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류준상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문항을 30분 동안 푸시게 될 텐데, 문항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이 점 꼭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평상시에도 이제 문제 푸실 때 꼭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시는 그런 연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죠. 1번,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연비 조작 사건, 그리고 배출가스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비열한 사기 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한 표현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조작이 들통났다. 그 다음, 이런 사기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예절, 근면, 정직, 준법, 봉사 중에서 3번 정직,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라는 거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에서요, 밑면, 옆면 각각 평행하게 일부를 잘라낸 요만큼이 토로낸 녀석이네요. 입체동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그랬는데, 건널비 구하는 거 여러분, 이 녀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데 여러분, 비어있는 부분을 이 밑에 있던 이 녀석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위로 올려준다라고 하면 스르륵 하고 올라가서 딱 우리가 원하는 예쁜 직사각형 모양, 이건 정사각형이네요. 거기 빠져있는 부분을 채워줄 겁니다. 그럼 거꾸로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앞으로 쭉 빼버리면요,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그러면 이 부분을 채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속에 들어간 이 부분도 이쪽으로 나와 하면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막 붙어 있는 거 이걸 다 흔히 말하는 앞으로 빼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요, 완성된,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직사각형, 그죠? 직육면체 모양의 이런 녀석이 여기가 완성이 돼 버립니다. 여기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빈 것 같긴 했지만 실제로 채워지면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건널비를 구해보자 하는 건 결국 이 그냥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주면 그냥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한 건널비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자, 가로가 몇이죠? 가로는 4였네요. 그 다음에요, 이쪽 세로가 4였습니다. 높이가 대신에 여기 2에 여기 3이니까 5였어요. 이 정도에 대한 직육면체의 건널비만 구하면 돼 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건널비는 여러분, 요 가세 높이 있다면요, 원래 A랑 B랑 C라고 했다면 각각 가세 높을요, 건널비는 2개씩 있어요.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옆면, 윗면, 아랫면 이렇게 2개씩 있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A, B, B, C, C에 이렇게 갑니다. 한 번씩 곱한 거에 더해서 2배 하면 돼.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해도 돼요. 이거 뭐 밑에 16이고, 그럼 16이겠네. 여기 4 곱하기 5니까 여기 20이네. 이쪽도 20이겠네. 얘도 4 곱하기 5니까 얘도 정면도 20, 저 뒷면도 20이겠네. 그래서 20짜리가 4개니까 80에 16짜리가 2이니까 3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112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해도 되긴 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각각 4, 5를 집어넣어서 여기 16, 여기 20, 여기 20에 공식화를 시켜놓은 식의 2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공장에서요, 부품을 조립하는데 A는 1분 동안 5개를 만들고요, B는 1분 동안 3개 부품을 조립해요. 그럼 각각 이제 동일하게 할 때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한 후 A가 이제 할 때 부품을 모두 마치고요, B에게 남아있는 걸 같이 해줬대요. 5시간 후에 모든 조립이 끝났다면 각각의 할당된 2명이 할당된 부품은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단 얘는요, 능력이 나왔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5개 퍼 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1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능력으로 바꾼다, 이걸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B는요, 3개씩 끝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가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얘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몇 시간이죠? 5시간 후에나 완성이 다 됐대요. 자, 그러면 얘는 주구장창 몇 시간 동안 일해준 거예요? 5시간. B도 몇 시간 동안 일했죠?
5시간. 맞나요? 둘 다 5시간씩 계속 일했어요. 그래서 A가 먼저 끝났지만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 A도 계속 한 거예요. 5시간 동안. B도 5시간 동안 계속 한 거죠. 그럼 이 둘이 합치면 1분에 8개씩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5시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5시간이면 여러분 몇백 분이에요? 네. 300분이죠. 5시간인데 이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면 60분을 넣어서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5랑 60이랑 곱해지니까 300분 이렇게 나올 거고 둘을 곱해버리면 이제 분당 몇 개가 나오는지 나오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2400개를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1200개씩 할당된 그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두 사람에게 합쳐진 거는 총 합친 양이니까 2400개입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땡땡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다 같이 파악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의 합이 36,000일 때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일단 표 나오고 보기 나왔는데 일단 여기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몇 표냐? 기억이 4표예요. 니은은 몇 표냐? 1표예요. 디귿은 하나, 둘, 2개밖에 없네요. 리을은 보기 중에 3개가 선택되고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얘는 뭐겠다? 아, 답이겠다. 맞을 거야. 얘는 웬만하면 뭐겠다? 틀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있어야 돼요. 얘는요? 모르죠. 얘도 모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부터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한 행위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보는 거는 별로예요.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거의 대부분이 쪽박이에요. 답이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맞으면 답은 그것밖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렇게 답 안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당한 중간치 것을 잡아서 해석을 해본다. 이게 수순이긴 합니다.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50시간 이상 일한다 그랬는데 그럼 50시간 이상은 여기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딱 봐도 400명이니까 당연히 절반 이상 일하는 거 맞죠. 그럼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디귿이 들어간 것만 골라봐도 이게 들어갔거든요. 2개 골랐잖아요. 그럼 답은 벌써 끝났어요. 답은 끝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선택지는 끝났죠. 기억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디귿 들어간 것 중에 디귿이 2표밖에 안 됐는데 2표짜리가 맞았기 때문에 이거 2개 중에 1개입니다. 그럼 기억은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맞는 거고 나는 이제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5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50% 넘는다 그랬는데 이거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300명이 700명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반도요. 그래서 이건 어떻다? 틀렸다. 그러니까 벌써 답이 아이고 2번이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도형들의 규칙에 따라서 물음표에 들어가 알맞은 도형을 골라봅시다 그랬는데요. 지금 얘네들은 뭐죠? 얘네 둘이 합치면 이 그림이 나오긴 하죠. 얘네 둘이 합치면 이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럼 이걸 뺐다는 소리는 여기를 제외한 걸 색칠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 색칠 될 거고요. 여기도 색칠 될 거고 여기도 색칠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색칠이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에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랑 비슷했는데요. 얘죠? 그죠? 답은 2번 선택하기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이요.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기초 영어 문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A. Don't forget about next week's staff meeting 하면서 뭔가 다음 주에 있을 직원 회의를 잊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Good thing you reminded me 해서 저에게 그걸 상기시켜줘서 좋습니다. 자,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to prepare for it? 하면서 제가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런 문제인데 1번 I will prepare 하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신이 준비할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A는 자기가 뭔가를 준비한대요.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handout, 유인물, 그 다음 자, 따라서 뭔가 미팅을 위한 유인물을 내가 준비할게요 라는 이야기 적절하지가 않죠. 2번 I recommend, 나는 추천합니다. reviewing, 검토할 것을 the budget, 예산 in advance 하면서 사전에 결국 정리하자면 이제 사전에 예산을 검토할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3번 I haven't received about it 하면서 나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라고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4번 I heard, 난 들었습니다. They will be introducing her, 그들이 그녀를 소개할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At the staff meeting 하면서
자, 직원 회의에서 결국 정리해보자면 나는 그들이 직원 회의에서 그녀를 소개해 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 적절하지 않은 얘기죠. 5번 right before the meeting starts 하면서 자, 뭔가 직원 회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라는 이야기. 자, B는 자기가 준비할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회의 시작 직전입니다. 라는 또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한 상태의 버스에 사람이 한 명이 타 있고 헬륨 풍선이 바닥에 묶여 있대요. 버스가 우측으로 슝 하고 급히 출발하는 경우 헬륨 풍선과 사람의 이동 방향의 순대로 발견하다는 것은 그랬는데 일단 중요한 건 사람은 쉽죠. 앞으로 쑥 가버리면 사람은 뒤로 훅 가죠.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좌측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좌측이 맞습니다. 사람이 오른쪽 건가요? 네. 헬륨이 왼쪽 거고 사람이 다음 거니까 그죠? 좌측 일단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문제인데 헬륨은 공기보다 어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헬륨 풍선 같은 경우는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공기보다 가벼워요. 근데 여기도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공기라는 개념도요. 관성이 생겨서 이 녀석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녀석이 앞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그죠? 네. 어차피 이 차가 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가벼운 녀석이라서 오히려 얘한테 영향을 더 받아서요. 얘는 지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처럼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또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경우인데 어쨌든 요 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알다 보면 뭐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는 틀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우리 공기보다 다 작기 때문에 얘는 어찌 보면 공기의 관성에 따라서 앞으로 간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방향적인 면이고 가벼운 녀석은 같은 방향, 무거운 녀석은 뒷방향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그냥 암기한다 이 정도 순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기사문의 제목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도자료 형식의 문제를 내고 있고요. 자, 결국 제목이라는 거,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런 이야기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마트폰 속에 콜탄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탄탈륨의 양은 요만큼인데 이 자원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콩고에는 이것의 70~80%가 매장이 되어 있대요. 자, 뭐 상당량이 이제 콩고에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콜탄은 처리 과정을 거쳐서 탄탈륨이 된다. 결국 그 콩고에서 가지고 있는 콜탄이 탄탈륨이 돼서 또 스마트폰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자원 전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콜탄의 소비량이 늘고 있고 또 가격도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이용자들이 기기를 바꿀 때마다 콩고 국민 수십 명이 죽는다는 말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탄탈륨, 결국 뭐 콜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탄탈륨 때문에 콩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콩고와 르완다가 콜탄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스마트폰과 그리고 전쟁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2번 휴대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자, 따라서 2번도 제외시킬 수 있고요. 3번 휴대폰을 바꿀 때마다 콩고 주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폰 그리고 콩고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모두 다 담고 있죠. 자, 4번 콜탄이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었다 했는데 자, 이 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콩고 관련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죠. 자, 5번 콩고의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했는데 얘는 역시 스마트폰과의 연관성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제시된 도형과 일치하는 도형을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이건 눈 크게 뜨면 됩니다. 그리고 색칠한 거 위주로 보면 되고요. 지금 얘가 지금 뭐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이죠. 3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된 것들만 잘 제거하면 되고 너무 없죠? 이거 너무 이상하죠? 이거 너무 여기 이상하죠? 그냥 제거하다 보면 결국 답이 나오는 게 남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A양초, B양초 길이가 같지만 A양초가 완전 녹는 6시간, B양초가 녹는 데는 10시간이 걸린다. 동시에 불을 붙였는데 B양초의 길이가 A양초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건 언제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 줄어드는 속도, 줄어드는 뭐 그런 능력 이렇게 볼까요? 속도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완전히 녹는데 6시간이 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6과 지금 여긴 6과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6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양초의 길이를 놓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cm 이렇게 놔버려요. 길이를 30cm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는 6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는 자, 몇 cm씩 놓는다는 소리죠? 5cm씩 녹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얘는 10시간 걸려 라고 했으니까 얘는 3cm씩 줄어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A 양초는 이만큼씩 줄어들고 시간당, B 양초는 이만큼씩 줄어들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래 30이었던 길이에서 X시간 흘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X시간이 흘렀으면 자, B 양초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 있나요? 3X만큼 되겠죠. 30에서 3X. 시간당 3cm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X시간 오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얘는 30 빼기 5X가 될 겁니다. 그죠? 시간당 X니까. 5니까. 자, 그랬을 때 B양초의 길이가 A양초 길이의 언제가 2배가 될 거냐? 이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내려가서 해석하면요. 30마 3X는 60마 10X가 나올 거고요. 넘어가고 넘어가 버리면 네, 7X는 3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 7분의 30 시간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좀 지저분한데요. 4와 7분의 2시간이에요. 그죠? 4와 7분의 2시간이니까 나는 지금 7분의 2시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시간 대신에 60분을 곱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60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해주면 대충 7분의 120분이 나올 거고요. 뭐 계산해주면 10 하고요. 50이니까 17분 정도 나오겠네요. 대략 17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약 4시간 17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양 부장이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양지영 R&D 부장이다. 자, 그 다음 연구 총괄 운영을 담당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R&D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요. 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업부에서 신제품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 매일 성화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 부장은 신제품 출시를 위한 기자재를 빠른 시일 안에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총무부에서는 항상 투자 대비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한다. 규모가 큰 기자재뿐만 아니라 사소한 물품 구매 시에도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총무부는 항상 타 부서와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며 직원들이 불만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부서들 R&D 그리고 영업부, 총무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행동들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신제품 출시를 미루고 우선 현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구만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영업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한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회사의 결정은 최대한 맞춰야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자, 2번 전 직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쓴다. 자, 오히려 이런 갈등 상황을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2번 적절하지 않고요. 3번 R&D, 총무부, 영업부 세 부서 모두 각자 처한 입장이 있으므로 인정하고 자료를 준비한다. 자, 3번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인정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그를 바탕으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부서가 모두가 협의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번 R&D 부서에서는 기자재가 있어야 업무가 진행되므로 영업팀이 재무팀을 직접 만나서 설득해 보라고 한다 했는데 자, R&D 부서에 속해 있는 양지영 그 부장은 여기서 좀 쏙 빠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번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총무부를 제외한 부서가 모여 복잡한 업무 절차를 없애기 위해 투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총무부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고를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2번 다음 제시된 단어를 뜻하는 영단어로 알맞은 것은 자, 그냥 뭐 단어 문제 묻고 있고요.
궁금하다. 바로 wonder에 대한 이야기죠. 1번 estim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추산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2번 settle, 해결하다, 결정하다. 그 다음 4번 surprise, 놀라게 하다. 그 다음 5번 inquire 해서 뭔가를 문의하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고를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죠. 13번 다음은 사원들이 아래 기사문을 읽고 나눈 대화다. 대화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치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또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위기에 본격적으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59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가 100명을 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65년에는 뭐 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화들 한번 보죠. A씨,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면 노동 투입이 감소되어 결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 같군. B씨, 어디 그뿐이겠나. 각종 사회보험과 노인 관련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할 게 뻔한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A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또 B가 그거 참 그렇다면 고령화가 결국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 A씨는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 추론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선택지들 보도록 하죠. 1번, 가계의 저축률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죠. 자, 따라서 여기서 경제적인 측면 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로 사회적 부양 부담을 악화시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대 간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경제적인 측면을 벗어난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2번 들어가는 건 적절하고요. 3번, 아동 보육비와 교육 지출 비용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야 했는데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고요. 4번, 또 하나는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화 속에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4번은 고령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고령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4번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자, 또한 뭐 2065년이 되면 2015년에 비해서 3배 증가한다 라는 내용 등을 통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적절하지가 않을 거고요. 5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생기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회적 비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또한 뭐 노인 일자리 어떤 뭐 지원해주는 기업에게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뭔가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 때 가장 적절한 거 정답 2번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르래의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체 AB를 매단 후 잡고는 놓았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A, B에 각각 이제 힘을 미치고 있는 영향은요, 이 녀석의 이제 중력에 대한 힘과 그 다음에 줄이 당기고 있는 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력과 이 중력 가속도에 어찌 보면 차가 얘한테 적용되고 있는 그 뭐랄까요? 무게에 대한 가속도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힘이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잡냐면요. A에 적용되는 총 힘은요. 일단 장력이 있어요. 줄이 당겨지는 힘입니다. 이게 당기는 힘이 있고 이게 내려가려는 힘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네, 무게 중심으로 중력 가속도로 굳이 표현하자면 3G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kg으로 10m/s 제곱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힘에서 이 힘을 뺐던 그 녀석이 이 녀석이 결국은 움직이고 있는 이 물체의 무게인 3kg의 가속도가 될 거예요. 3A라고 적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얘가 무거우니까. 쭉 올라가는데 그때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무게가 3이고 이 녀석의 가속도가 F는 MA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힘의 총 어찌 보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줄이 당겨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8G로 떨어질 거고요. 근데 얘는 방향이 밑에 쪽, 여기 밑에 쪽이잖아요. 그럼 이 8km짜리로 네, 반대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A가 나와야 돼요. 얘는 방향이 반대해서 얘는 올라가는 속도가 A였다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니까 빼기 A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가속도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힘의 총 대한 개념을 쓴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G는 아는데 T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A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T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빼주는 게 맞습니다. 빼준다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결국은 여기가 5G가 나올 거고요. 여기 계산하면 네, 11A라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11A가 50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렇게. 그래서 A의 값은 얼마니? 그러면 11분의 50m/s 제곱이에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답은 2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톱니바퀴 ABC가 도는 방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얘가 일로 돌죠. 그러면 마주 보는 건 어디로 돌아야 돼요? 얘도 같은 방향으로 돌 수 있나요? 여러분 원래 가만히 있던 녀석인데 얘가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때렸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손으로 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가 얘를 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 내려가. 나랑 부딪히고 내려갈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도는 게 정상이고요.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어디로 도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돌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돈다면 얘는 또 어디로 갈까요? 얘네 둘 다, 얘는 일로 내가 내릴 거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요, 또? 얘를 이렇게 위로 내릴 거니까 얘는 또 이렇게 돌겠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부딪히고 있다, 여기 부딪히니까 얘를 일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가 올려치기 하니까 얘도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 아래로 때리면 얘도 아래로 갈 거고, 얘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치기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파악해버리면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이쪽 방향이고요. B는 이쪽 방향이고요. C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시계 시계였다라고 보는 거죠. 시계 반시계 시계.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체대원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봐 그랬는데, 와, 여기 4개가 똑같고 그러면 한 개가 틀린 거거든요. 그럼 뭔가 한 개 틀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올려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날의 컨디션이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다르겠지만, 네. 그 부분이 눈에 땅 하고 들어와야 맞춥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날 들어와줘야 돼요, 느낌으로. 네. 자, 보니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한 녀석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돌렸다라고 보면 이제 얘도 될 수 있고, 그죠? 얘를 내가 좀 눈을 위에서 돌려봤어. 그럼 이 녀석이 된다는 소리고, 얘를 뒤집어서 보면 좀 어렵긴 한데 얘가 된다는 소리고, 그 뒤집은 걸 다시 이렇게 본 거죠? 이걸 살짝 이렇게 돌린 거고. 그럼 일단 얘랑은 비교 가능하죠? 둘 중에 뭐가 틀렸는지. 이거 3개 중에 뭐가 틀렸는지. 비교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중에서 하나가 틀렸다. 그럼 그 녀석 중에 답이 있다는 소리예요. 둘인데 하나 틀렸다? 그럼 그 중에 답이 있다는 소리고, 셋인데 그 중에 한 개 틀렸다? 그럼 그 중에 답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기준으로 얘네들은 약간 위에서 본 녀석들이고 얘는 아래서 뒤집어 놓는 녀석이기 때문에 같이 얘네 둘을 이거 3개 판단하는 게 좋고, 일단 얘네 둘이 먼저 판단하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지우를 버리려고 그래요. 얘를 여러분 이렇게 눕힌 거예요. 이거 방향성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살짝 이렇게 눕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요. 지금 이거 하나씩 매치를 하고 있거든요. 눈으로요. 근데 다 맞는데. 네.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여기 틀렸네요. 네. 요 녀석이랑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얘 어때요? 붙어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떨어져 있다. 얘네들은 완벽하게 붙어 있다예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틀렸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1번, 2번, 4번에서 여기 부분이 붙어 있는 거냐 떨어져 있는 거냐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쓱 봤더니 얘네들은 요 긴 녀석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도 붙어 있죠, 이렇게. 얘 혼자만 지금 여기 양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5번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는 크게 상관없이 국제 정세 및 금융시장 등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은 크게 출렁이곤 한다.
물론 이러한 가격 변동은 다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 상승하고 전기료 올랐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주유소들은 가격 인상을 얼마만큼 할 건지 고민할 것이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이제 주유소 문 닫아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기료는 뭐 좀 올려도 크게 변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죠. 이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문단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휘발유 시장과 전기 시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두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여러 곳인 반면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 곳에서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휘발유 시장이 비록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전기 시장에 비해서는 경쟁의 정도가 훨씬 크다. 휘발유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장 규모에 비해 개별 거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어느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 자, 즉이라고 하면서 또 앞의 내용들을 쉽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휘발유 시장은 어느 정도 경쟁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시장은 경쟁적이지 못하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핵심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1번, 재화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 측면에서 볼 때 휘발유 시장은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휘발유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장 규모에 비해 개별 거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그리고 경쟁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2번, 새로운 기업이 시장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로 볼 때 휘발유 시장은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휘발유 시장에 뭐 주유소 하나 차리는 거, 그 다음 전기발전소 하나 차리는 거, 너무나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진입장벽이 전기 시장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거 추론할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휘발유 시장에 더 이제 경쟁자가 많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2번 적절한 내용이고요. 3번, 기존 기업들이 담합을 통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휘발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에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자, 또한 얘도 어느 정도 좀 추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본다면 서로 뭐 가격에 뭐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텐데, 자, 서로 가격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도 적절한 내용이겠죠. 4번, 휘발유 시장의 경우와 같이 전기 공급자가 많아지게 된다면 전기 시장은 휘발유 시장보다 더 경쟁적인 시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기 공급자가 많아진다라고 해도 휘발유 시장만큼 될 가능성은 일단 매우 희박하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휘발유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죠. 자, 따라서 4번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 글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번,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볼 때 휘발유 시장은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 자, 글의 마지막 문단 내용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 두 블록을 합쳤습니다. 나올 수 있는 형태를 골라보자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열심히, 뭐랄까요, 여러분. 네. 눈을 열심히 후벼파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엄지로 개념을 잡거든요. 엄지, 이렇게 썸이고, 이게 손목이에요. 손목 있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면요. 얘를 갖고 지금 모든 대사가 얘를 이제 막 뒤집어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이게 썸이고, 여기에 이제 손목으로 이 녀석의 저쪽 편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애초에 못 나오는 녀석이구나, 1번은. 그럼 제거, 소거합니다. 2번은요. 썸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거랑 맞춰질 수 있나,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절대 안 돼요. 네. 얘는요. 여기가 썸의 엄지 파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엄지 밑에가 이제 여기 손목이 나는데 손목이 이상한 데 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손목 부분이고요.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블록이. 그래야 말이 됩니다. 이렇게 요 녀석이 요 썸의 블록이고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얘 이걸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뭐 옆으로 돌려도 되고 세워도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그죠? 네.
이렇게 뒤집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만 해도, 얘를 요렇게만 세워서 얘를 요렇게만 옮겨줘도,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세워줘도 이 부분을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때울 수 있군요. 얘는 가능한 녀석이네요. 답은 그래서 3번 선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몇 개 없는데, 뭐 이거 절대 못 만들어요. 애초에 못 만들고, 여긴 썸이 가능한데 너무 많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 혹시나 이것도 예전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냐면, 얘 4개죠. 얘는 2층, 2층, 1층, 1층이니까 6개예요. 그죠? 그럼 총 10개짜리로 만들었구나. 그럼 10개 넘는 거는 제거하는 거예요. 3, 3, 2, 2 벌써 10개예요. 11개니까 이건 제거. 여긴 3이 아니라 2죠. 2, 2, 2, 2, 2. 벌써 11개니까 제거. 여기는 3, 2, 1, 1, 2였죠. 이렇게. 3에다가, 4에다가, 7에다가, 여기도 하나 더 있군요. 10개예요. 얘는 10개가 되죠.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판단.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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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죠. 얘도 10개니까 가능은 하다. 네. 가능은 한데 얘는 이 모습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고요. 틀린 건 없죠. 네. 그 다음에 얘는 3에 2, 2, 2, 2 벌써 10개 넘어가요. 이것도 제거. 그러니까 개수로만 봐도 일단 1, 2, 4, 5번은 제거되고요. 답은 4번이나 3번이나 싸움인데 4번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네. 그런 녀석이어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죠. 다음과 같이 도형을 거울에 비치고 그 모습을 180도 회전시킬 때 모양을 골라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얘를 거울에 비쳤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하대칭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올린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는요. 그럼 어떤 그림이냐? 가장 가까운데 이거 네모가 있을 거고 여기 동그라미 색칠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된 부분이 존재할 텐데 어디가 더 많이 내려왔냐면 동그라미랑 가까이 붙은 부분 쪽이 더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데요. 일단은 그죠? 얘의 모습이에요. 이 녀석의 모습이 일단은 거울에 비쳤을 때 모습이고 얘를 또 몇 하래요? 180도 회전시키래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거꾸로 잡은 채로 이렇게 돌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 파트로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요 파트로 들어와 있는 걸 찾아주면 답은 얘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